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추정화 공통보감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통보감의 상추정화의 원본을 보면 여태까지는 이제 상추가 신유술, 그러니까 8월, 9월, 7월, 8월, 9월 이렇게 딱딱 나누어 있는데 상추정화는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래 신월 따루, 한강, 6월, 술월 이렇게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체계 구조상 이 시간은 삼추정화의 원본, 원문만 해석하고 다음 시간에는 원문을 정리를 하고 삼추정화를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사주를 풀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시간이 길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교재는 99에서 100조까지, 101조까지입니다. 삼추정화 퇴기 유약 전용 간목 경, 수, 승왕, 사권, 무, 상, 정, 지리 내, 취, 경, 벽갑, 위, 인화, 지, 물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삼추의 정화는 퇴기이고 유약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퇴가 물러날 퇴이기도 하고요. 퇴의 이제 형용사의 의미는 허약하다 이렇게 해석하니까 여기서는 허약한 기운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물러나는 기운이고 부드럽고 약하다. 이건 전자입니다. 오로지 용 간목을 사용한다. 간목을 쓴다. 금이 수 비록이죠. 금이 비록 승 왕 사권 금이 비록 왕한 기세를 타고 라고 해석을 할게요. 왕한 기세를 타고 권한을 담당하지만 무 없다. 정화를 상하게 하는 이치는 없다. 이에 내입니다. 이에 경금을 취하여 간목을 쪼개니 위이다. 경금을 취하여 간목을 쪼개는 것은 인화지물이다. 간목이라는 것이 화를 인화하는 물건이다. 인화하는 물이다. 그 다음에 볼게요. 호, 차, 병, 난금, 쇠목, 불여, 병, 탈정광, 범, 양병, 협정자, 하월, 기, 지, 여월, 불기, 단, 차격, 소년, 곤고, 형극, 중년, 부기, 필, 요, 지지, 견수, 재, 병화, 박묘. 어쩌다 보니까 다 읽었네요. 다시요. 이제 만약 여기가 이제 빌릴 차인데요. 의지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병화에 의지하여 금을 따뜻하게 하고 목을 이게 쬐를 새거든요. 그래서 목을 말리면 만약 병화에 의지하여 금을 따뜻하게 하고 목을 말리면 불려는 생각할 려인데 근심할 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불려 근심하지 않는다. 병화가 탈하면 이게 빼앗을 탈, 쟁취하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병화가 정화의 빛을 빼앗을 것을 염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무릇 범자죠. 무릇 양 두 개의 병화가 정화에게 끼어있는 사주는 그러니까 병화가 둘, 정화가 하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무릇 두 개의 병화가 정화를 끼고 있는 사주는 하월, 하절은 이를 꺼려하지만 그러니까 하절의 정화에게 병화가 두 개 있는 건 꺼리는 것이지만 나머지 월은 꺼리지 않는다. 다만 단자입니다. 다만 이 격은 이렇게 추절에 정화가 병화가 두 개 있는 이 격은 소년 시절에는 곤고 가난하고 고생을 하고 형극을 하지만 중년에 이르르면 부귀한다. 필요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니까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지만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지지가 수를 만나서 견제를 해야 한다. 병화를 견제해야 박묘 비로소 묘하다. 다음 페이지 넘길게요.
네. 삼추, 갑경병, 용병, 우열, 하약. 삼추는 간목, 경금, 병화를 함께 병용하는 것은, 함께 쓰는 것을 쓰고, 이에 우열을 나누는 것은 하야. 어찌해서인가? 그러면 이제 지금 삼추의 용이 갑경병인데 어떨 때는 갑경이고 어떨 때는 갑경병이고 어떨 때는 갑병이고 그러는 것은 왜 그러냐 이런 걸 이제 묻는 것이죠. 삼추의 간목, 경금, 병화를 함께 용하고 이에 우열을 나누는 것은 어째서인가? 7월 갑병, 신중, 유경, 8월 갑병, 경, 계용, 7, 8월 혹, 무, 간목, 을, 역, 가, 용, 위, 고초, 인 등. 각, 분리, 병, 쇠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7월은 간목, 병화를 쓰는데 신중에 경금이 있어서이다. 이렇게 해석하고요. 8월은 간목, 병화, 경금을 다 쓰니 7월, 8월은 만약 간목이 없다면 을유, 가용, 을목도 또한 쓸 수 있다.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을목을 쓰는 것은 이다, 된다. 고초인 등 마른 풀이 불을 인화하는 것이니 여기서 이 각은 이제 원래 이게 물리칠 각이란 뜻이고요. 도리어 그러나 이런 뜻도 되고요. 퇴각하다. 근데 여기서의 이 각은 이제 이 각자를 부사로 역시라고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나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역시가 가장 잘 어울리는 해석이거든요. 다시 7, 8월 정화가 만약 간목이 없으면 을목 또한 쓸 수 있다. 쓸 수 있으니 이것은 고초인 등이다. 마른 풀이 불을 지피는 것이니 역시 분리는 떠나지 못한다. 떠나서는 안 된다 이고요. 뭐뭐가 좋다. 역시 병화가 말릴 쬐, 쇠여야 좋다. 병화를 떠나서는, 병화가 없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떠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분리라는 걸 그냥 수거로 하면 뭐뭐 해야 좋다. 뭐뭐 하면 괜찮다. 역시 병화가 쬐어주어야, 병화가 말려주어야 좋다. 9월은 전용갑경. 9월은 오로지 전자입니다. 9월은 오로지 간목과 경금을 쓰니 대저라는 말은 대개입니다. 대저, 갑, 분리경, 을, 분리병, 기리, 극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9월은 간목과 경금을 오로지 쓰니 대체로 대개 분리가 뭐뭐 해야 좋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없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간목이 경금이 있어야 좋고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간목은 경금이 없어서는 안 되고, 간목이 경금을 떠나서는 안 되고, 을목은 병화를 떠나서는 안 되니 그 이치는 지극히 명백하다. 혹, 견, 갑, 경, 병, 계투. 간목, 경금, 병화가 다 개자죠. 다 투간함을 보면 반드시 사주의 주인은 필주, 과갑. 반드시 사주의 주인은 과거에 급제한다. 갑, 용, 을자. 간목이 없어서 을을 쓰는 사주이죠. 갑, 용, 을자, 부기, 계소. 차, 부이, 불귀자. 그 다음에 다가 나옵니다. 그래서요. 간목이 없어서 을목을 쓰는 사주는 부기가 대체로 작다. 차 또한 부하지만 귀하지 않은 사주가 많다. 마늘 다자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네. 부하지만 귀하지 않은 사람은 많이 있다. 이런 뜻이죠. 혹, 일중, 임수, 다견, 계수, 필, 이무, 토,
이 무토위제 자연 부기 광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 만약에 거듭되는 임수가 있고 또 다 많이 개수를 만나면 반드시 뭐뭐가 되어야 한다. 무토로 제가 되어야 한다. 무토를 써서 제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좋습니다. 무토를 써서 제해야 하니 자연히 당연히 부기하고 광채가 빛날 휘자입니다. 광채가 빛난다. 여기까지 있죠. 혹 일파경금 명제다 신약 주 부옥빈임 처다주사 복 임다 설경 정임화살 반성부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만약 추절에 한 무리의 경금이 있으면 이름하여 제다 신약이니 사주의 주인은 부옥 부유한 집의 빈인 가난한 사람이다. 제다 신약은 주로 처가 많이 일을 주관한다. 네, 혹 임다 만약 임수가 경금을 설하고 정화와 임수가 화하여 살로 변하면 그럼 이제 여러분 임수가 많다라는 것은 정화일간에게서는 이제 정관이 많은 거잖아요. 정관이 많아도 정관이 지나치게 많으면 이 정관이 편관이 돼요. 일간을 상극하는 것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걸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각주에도 달았거든요. 그래서 임수가 많아서 경금을 설하고 정화 임수가 살로 변하면 그런데 이렇게 되면 임수만 많고 경금을 설하는 거에다가 반드시 정화와 임수가 변하여 살이 되면 도리어 부기를 이룬다. 그런데 경다 무임 경금은 많은데 임수가 없으면 그러면 임수가 없으면 이제 정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또 제다신약인 거죠. 그래서 임수가 없으면 불류하천 불류 세차게 돌아다니는 하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혹 8월 일파 신금 이제 6월이잖아요. 8월은 6월이니까 정화가 6월에 한 무리의 신금이 있고 불견경금 경금을 만나지 않으면 경금이 없으면 무비겁 그리고 또 뭐도 없으면 비겁도 없으면 그러면 다시요. 8월 6월생이 정화 8월 6월에 한 무리의 신금이 있고 경금은 없고 그러면서 비겁도 없으면 기명종제이다. 이는 기명종제이다. 그러니 어떻게 되냐면요. 부이차귀 부하고 이 차는 또한 뭐할 뿐만 아니라 뭐뭐하다. 그래서 부할 뿐 아니라 귀하게 된다. 기명종제라는 것은 이제 기가 버릴 기자입니다. 그러면 이 명이라는 거는 자기의 타고난 명, 우리는 또 이 명을 격이라고도 하죠. 자기가 타고난 격을 버리고 제를 따른다. 명을 버리고 제를 종한다. 이는 기명종제이니 구할 뿐만 아니라 귀하다. 불과갑 역유이도 그 다음 자가 이도입니다. 그래서 비록 뭐뭐할지라도 비록 과갑하지 못할지라도 또한 이도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도는 과갑이라는 게 정식으로 공부해서 과거급제 나라에서 하는 과거급제를 거쳐서 벼슬을 하는 것인데 이도는 이제 다른 길로 가서 관직을 얻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도가 있다. 종제자 수위처 불극 유 편정 목위자 불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해석 먼저 할게요. 제를 종하는 사주는 수가 처이고 상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라는 것이 원래 정화를 상극하잖아요. 근데 상극을 하지 않고 그러나 상극하지 않고 편과 정이 있다. 목은 자식이 되는데 형하지 않는다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지금 오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재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정화일간이잖아요. 정화일간이 종재면 재가 금이에요. 그러면 이 종재는 금이 용입니다. 그럼 금이 용이면 이 용이 자식이에요. 자식인데 지금 여기서 그러면 이제 종재격이면 금이 자식이 되어야 되니까 토가 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종재사주는 토가 처이고 그리고 금이 자식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종재인 경우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이 사주 이 설명은 이제 오타이고요. 이 글을 쓴 분은 이게 종재라는 것보다 이렇게 수위 처 목이 자는 목이 용일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용이 자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오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종을 그렇게 많이 종재를 만나는 일이 굉장히 드무니까 그냥 번역은 번역대로 하고, 종재인 경우는 재로 종하는 거니까 금으로 종한다. 정화일간은 금으로 종하면 금이 용이다. 그럼 금이 자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타 있는 거를 이제 알려드리고요. 혹 9월 일파무토 설 정화지기. 만약 9월 수월에 한 무리의 무토가 있으면, 그럼 이제 여러분 수월은 정화에게 수월이잖아요. 그런데다가 한 무리의 무토가 있으면 설 정화지기, 정화의 기운을 설한다. 탈진시켜요. 불견 간목 위 상관 상진 비 심상가비.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혹 9월에 한 무리의 무토가 있으면 정화의 기운을 설하니, 설기시키니, 간목을 만나지 않으면 위 이다 된다. 간목이 없으면 상관 상진이 되니 비심상가비, 심상하지 못한 것이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각주에 달았는데요. 이제 생각해 보시면 정화가 수월에 났어요. 수월에 난 것조차도 굉장히 정화의 기운이 탈진되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천간에 무토까지 있으면 이제 정화의 빛을 가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정화가 빛을 가리게 되고 매강, 회강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 이 정화가 기운이 상관이 지나치게 왕해서 탈진이 돼요. 그러면 보통 사람이 가진 능력도 없다. 탈진하고 그리고 굉장히 정화의 불꽃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존재감이 없고 무능합니다.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기가 힘들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하지 못한 것이 비교할 수가 없다. 우리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도 무능하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 간목 투, 출, 위, 문서, 청위, 추위, 각탈, 용갑자, 경, 불, 가소, 수처, 목자. 근데 이제 이렇게 수월의 정화가 만약 간목이 투, 출, 천간에 드러나면 이다. 이 사람이 문서라는 건요, 이 사람의 그 학문과 글이란 뜻이에요. 이 사람의 학문과 글이 맑고 고귀하다, 깨끗하고 귀하다. 귀하니까 이 사람이 글이 맑고 귀하니까 추위에 탈자는 빼앗을 탈자인데 쟁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추위는 가을에 보는 지방의 향시의 일종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시험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글과 학문이 깨끗하고 귀하니까 과거 시험에 가탈, 쟁취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과거에 붙을 수가 있다. 용갑자, 간목을 쓰는 사주는 경이 불가소, 적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경금이 있어야 간목을 벽갑을 하고, 그래서 그 경금을 또한 정화가 인화해서 재련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간목이 있는 것으로도 실력이 있지만 경금이 있어야 그 실력으로 탁월하게 공을 세워야 특별한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간목을 쓰는 사주는 경금이 불가소, 적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간목을 쓰는 사주가 수가 아내이고 목이 자식이다 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종재인 경우는 여기는 이제 오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갑을 용할 때 수처 목자이고
금을 용하면 토처금자 이렇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추절의 간목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추절의 간목은 언제나 간목이 있어야 합니다. 간목이 있어야 항상 정화가 특별한 실력을 가지게 돼요. 특별한 재주가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런 그 간목의 인화를 받아서 특별한 실력을 쌓고 경금이 투간해야 그 사람이 그 경금을 재련해서 크게 공을 세우는 그런 이제 능력이 있는 훌륭한 사주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러나 이제 정화가 음유한 사주이니까 음유한 오행이니까 만약에 9월 술월인 경우는 이제 술토 자체가 딱딱한 토이거든요. 딱딱한 토인데 거기다가 또한 무토까지 있으면 반드시 간목이 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토가 많으니까 술토에 무토까지 있으면 이제 이 토가 유약한 정화에게는 이거는 병에 가깝다. 그러면 병이 있는 사주에는 약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약에 해당하는 것이 간목이 됩니다. 그래서 술월에 무토가 없어도 투간하지 않아도 술월의 용은 술토라는 딱딱한 토를 간목이 소토를 해 주어야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술월을 정리하면 술월이 이제 정화에겐 굉장히 힘든 토이거든요. 그래서 술월에 정화가 술토만 있어도 간목이 용이에요. 근데 무토까지 있으면 이거는 병에 해당하니 간목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간목이 술토를 소토도 하고 한 가지 역할, 그 다음 그 간목이 정화를 인화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간목이 굉장히 귀하고, 그런데 반드시 간목이 있고 그 다음엔 경금이 꼭 있어요. 물과 소니까 경금이 적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경금을 또 이제 재련을 해야 다시 귀하고 자기의 능력을 특별히 발휘하는 그런 사주가 된다. 또 하나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간목이 정화를 인화하는데 만약에 간목이 없으면 가을이니까 을목도 괜찮다. 그러나 을목을 쓰는 것은 이제 정화의 불기운이 간목에 비해서 불꽃이 적고 불기운의 세기가 약하니까 부기가 간목에 비해서는 좀 작다. 부기가 다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렇게 신유수를 따로 나누지 않고 7, 8, 9월의 정화를 따로 나누지 않아서 책이, 그래서 추절의 정화를 전부 설명을 하였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추절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사주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